그날 한 아버지는 딸의 작은 한마디에 십몇 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도윤 3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살 그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관객 앞에서 도망쳤던 그날 이후 그는 피아노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딸 하나 17살.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몇 달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력한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음악 페스티벌, 딸이 사랑하는 밴드의 첫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 밴드의 키보드 연주자가 무대를 거부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도윤은 결심합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떨리는 손, 차가운 건반, 그리고 수백 개의 시선. 십몇 년 전 도망쳤던 그 무대 위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워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한 곡의 연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아버지의 용기가 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도윤은 39살입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쉬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요. 아내 정수진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수진은 영문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하나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하나가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새 학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는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괴롭힘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답장을 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미묘한 따돌림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습니다. 5월 중순 하나는 결국 등교를 멈췄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수지는 괜찮다고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었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무력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억지로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고 상담을 권해도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가 봐.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아질까? 혹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였습니다. 그는 20살 무렵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고 작은 콩쿠르에서 입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세상이 조용해졌고 건반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대 공포증이었습니다. 연습실에서는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지만 관객 앞에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악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살 여름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리사이틀이 그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그는 음을 틀렸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석 어딘가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의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다음 음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대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는 전공을 바꿨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선택했고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피아노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도 몰랐습니다. 결혼 전 가볍게 옛날에 피아노 좀 쳤다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6월 초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몇 주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페스티벌 가고 싶은데.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나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페스티벌? 응. 음악 페스티벌.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온대. 처음으로 한국에 온대. 하나의 목소리에는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같이 갈까? 응. 같이 가죠. 그날이 하나의 생일이었습니다. 17번째 생일이었지요. 도윤은 딸과 함께 외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하나와 함께 페스티벌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옆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는 이미 준비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스피커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가 곧 무대에 선다는 사실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오래간만에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안 돼. 공연 못해. 도윤은 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대 뒤편이었습니다. 몇몇 스태프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외국인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금발의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밴드 멤버인 듯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도윤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무대 뒤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키보드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한국인 스태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남자 밴드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크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저녁 식사 때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과 말다툼을 했고 그 일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스태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른 스태프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멤버들은요? 셋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 없이는 공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이라니요?
관객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표를 예매한 사람들이에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도윤은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나에게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스태프가 크게 외쳤습니다. 대타 없어요? 키보드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태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션 뮤지션들 연락해 볼까요?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이 밴드 곡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취소하는 수밖에요. 취소라는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만에 집 밖으로 나온 딸이었습니다. 오늘이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기다리던 공연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스태프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키보드 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키보드도 칠 수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매니저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시간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멤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기실 쪽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건드리지 않았던 피아노를, 키보드를, 무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뒤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볼 일이 생겨서. 하나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애써 웃었습니다. 곧 공연 시작할 거야. 자리로 가 있어. 아빠는? 나도 곧 갈게.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얼마 후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3명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밴드 멤버들이었습니다. 보컬, 기타, 드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대타를 자청한 사람입니까? 네. 이름이? 김도윤입니다. 보컬은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곡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가 집에서 자주 들었던 밴드였습니다. 도윤도 자연스럽게 귀에 익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보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면 즉시 무대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공연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리허설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복무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보컬은 다른 멤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드러머는 무표정했습니다. 보컬이 다시 도윤을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도윤은 그들을 따라 무대 뒤로 갔습니다. 키보드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악보가 급히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5분 후 무대 오르십니다. 도윤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연습실의 냄새, 악보의 촉감, 그리고 무대 위의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멤버들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관객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앉아있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지만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큼은 끝까지 해내기로 했습니다. 보컬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십몇 년 만에 도윤은 다시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첫 곡은 레드 제플린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도윤은 악보를 보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원래 멤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보컬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기타의 리듬을 맞췄습니다. 드럼의 비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박수였습니다. 도윤은 땀을 닦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롤링스톤즈의 페인트 잇 블랙이었습니다. 템포가 빨랐습니다. 도윤은 악보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음을 하나 틀렸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도윤의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도망쳤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음 음을 이어갔습니다. 보컬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기타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객들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곡이 이어졌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피아노를 사랑했던 시절의 감각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의 희열, 음이 공기를 채울 때의 전율,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5번째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보컬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관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무대에 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김도윤. 오늘 처음 우리와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보컬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윤, 관객들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보컬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객석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챈 듯 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생일입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딸입니다. 이름은 하나입니다. 오늘 17살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밴드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한 곡 연주해도 될까요? 해피 버스데이를 치고 싶습니다. 보컬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돌려주고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피 버스데이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컬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기타리스트가 화음을 더했습니다. 드러머가 부드럽게 리듬을 맞췄습니다. 관객들도 하나둘 따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디어 하나. 도윤은 연주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 7번째 곡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무대가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보컬이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도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왜 피아노 칠 줄 안다는 거 숨겼어?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거짓말. 일부러 안 한 거잖아. 하나는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아빠처럼. 뭐가? 떨리는 거 다 보였어. 손도 떨리고 땀도 엄청 흘렸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했잖아. 도망치지 않았잖아. 도윤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무서워도 떨려도 다시 해보고 싶어. 뭘? 학교. 다시 가보고 싶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떨면서도 무대에 서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학교에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도윤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응. 천천히 할게. 하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 가볼까? 도윤은 놀라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응.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 무섭지 않아? 무섭지. 떨려. 그런데 오늘 아빠 보면서 생각했어. 무서워도 하는 거구나. 그게 용기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도윤과 수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녀올게. 하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문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도윤과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내려오자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침 먹고 가. 응. 하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딸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속한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땠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다들 별로 신경 안 쓰더라. 친구들은 몇 명이 말 걸어줬어. 오랜만이라고. 그래? 응.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어. 하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하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꾸준히 등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그날 왜 무대에 선 거야? 도윤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나? 내가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 했잖아. 취소되면 안 될 것 같았어. 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그런데 왜?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 그게 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그날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옛날에 도망친 적이 있어. 도망쳤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연 중 도망쳤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마치자 하나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뒀구나. 응. 오랫동안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그날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도망쳐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거. 하나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날 무대에 서줘서. 나한테 용기를 줘서.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에 가는 걸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겼어. 무슨? 다시 피아노를 쳐보고 싶어졌어. 오래 멀리 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하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가끔 쳐줘. 듣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날 이후 도윤은 조금씩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래된 전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연습했습니다. 간단한 곡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가끔 아버지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도윤도 딸이 옆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하나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과 수지는 놀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좋은 일이네. 하나는 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밝아졌다고. 그날 저녁 하나는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했어. 다행이다. 하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그날 무대에 서지 않았으면 하나는 아직도 방에 있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가 스스로 한 거야. 그래도 당신이 시작을 만들어줬잖아. 수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대. 발표회? 응. 동아리 발표회. 음악 동아리에서 하는 거. 그래? 나 거기서 노래 부르기로 했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것도 멈췄습니다. 정말? 응. 다시 해보고 싶어. 무섭지 않아? 하나는 웃었습니다. 무섭지.
그런데 아빠도 무서워하면서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할 거야. 응. 최선을 다할게.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과 수지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부모들과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유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딸이었습니다. 몇 달 전 방에서 나오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도유는 하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아빠. 떨렸지? 응. 엄청 떨렸어. 그런데 할 수 있었어. 하나는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생각해 봤어. 뭘? 가장 무서운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도유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학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게 무서웠던 거야. 친구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던 거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무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도망쳤구나. 응. 오랫동안 도망쳤어. 그런데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용기 냈네. 그러게. 도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도유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22살 때 연주하다 도망쳤던 곡이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완성했습니다. 하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멋있어, 아빠. 도유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 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는 매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윤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음악 모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몇 년 만입니다. 그런데도 잘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연이요?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입니다.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대라는 단어가 여전히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다음에도 갈 거야? 응.
그런데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을 한대.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연? 아빠도 나가? 아직 결정 안 했어. 왜? 하면 되지. 도윤은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나네. 당연하지. 아빠 잘하잖아.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공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보냈고 곧 연습 일정이 잡혔습니다. 함께 연주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위주로 갑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쇼팽 한 곡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발라드 1번입니다. 리더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매주 2번씩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하나는 가끔 아버지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 곡 예전에도 쳤어? 응. 오래전에. 언제? 20살 때. 그때도 이렇게 잘 쳤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중간에 그만뒀어. 왜? 무서워서.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는 웃었습니다. 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괜찮아. 도윤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좌석은 가득 찼습니다. 도윤과 수진, 하나가 함께 갔습니다. 무대 뒤에서 도윤은 준비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가 보였습니다. 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22살 때 끝내지 못했던 곡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중간 부분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완성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관객석에 하나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하나가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이번엔 끝까지 했네. 응. 끝까지 했어.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당신도 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다음 학기에 뭔가 해보려고. 뭘?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노래 계속하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처럼 나도 계속하고 싶어. 무서워도 떨려도. 넌 잘할 거야. 응. 최선을 다할게.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인생은 결국 한 걸음씩인 것 같아. 큰 변화는 없어도 작은 발걸음들이 모이면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아. 도윤은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한 걸음씩. 너도 그랬어. 하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몇 년을 피아노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무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시 건반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무대에 섰고 그것이 도윤 자신을 바꿨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방에서 나왔고 학교로 돌아갔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주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한 걸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한 걸음, 학교로 가는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한 걸음. 도윤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주를 들었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뭐가? 모든 게. 그날 무대에 서준 것도, 지금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도. 도윤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다시 일어서줘서. 우리 둘 다 잘했어. 그래. 우리 둘 다 잘했어. 하나는 아버지에게 기댔습니다. 도윤은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는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도윤도 음악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공연을 기약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뭘?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노래하는 거. 많이 달라졌지. 응. 많이 달라졌어. 아빠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달라졌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하나는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좋았습니다. 무대가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한 삶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한 걸음씩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도윤과 하나는 각자의 무대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